이 냄새나는 노인네가 어디서 감히.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서늘한 가을바람을 가르며 손바닥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72세 경비원 김진태 씨의 모자가 바닥으로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비틀거리던 노인의 손에서 낡은 쌀이 빗자루가 툭 떨어졌습니다. 주차된 고급 외제차에 낙엽 한 장이 앉았다는 이유였습니다. 40대 입주자 대표회장 강미라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노인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당신 목숨값으로도 못 물어내. 진태 씨는 얼얼한 뺨을 감싸주며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쓸어모은 낙엽 포대 6자루가 아파트 화단 옆에 가지런했습니다. 강미라는 또각거리는 구두발로 낙엽 포대를 걷어차 터뜨렸습니다. 낙엽이 사방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당장 오늘부로 짐 싸요. 경비 주제에 어디서 눈을 치켰더. 오전 출근길을 나서던 주민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40대 관리소장 정성우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오히려 회장 편에 섰습니다. 김 반장님, 회장님 차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습니까? 정 소장은 진태 씨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퇴직금 한 푼도 줄 생각 마세요. 내가 계약 해지 서류 바로 올릴 테니까. 5년 동안 꾸준히 일을 도맡았던 노인의 헌신은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진태 씨의 눈가에 참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변의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진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웠습니다. 흙 묻은 모자를 툭툭 털었으며 그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더 이상 굽실거리던 초라한 늙은 경비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깊고 서늘한 눈빛에 소리를 지르던 강미라조차 순간 섬뜩함을 느끼며 주춤했습니다. 진태 씨는 바닥에 뒹굴던 빗자루를 보란듯이 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드리죠. 그 짧은 한마디에는 기묘할 만큼 무거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진태 씨는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철제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들과 고위 법조인들의 직통 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깍듯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진태 씨는 창밖의 아파트를 내려다보며 낮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이 대표 30년간 묻어둔 서류를 전부 챙기게. 내일 저녁 주민총회에 내가 직접 가겠네. 과연 이 초라한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내일 저녁 그들에게 어떤 지옥이 펼쳐질까요? 김진태 씨는 원래 30년 전 맨손으로 부품 회사를 세워 국내 굴지의 특수기계 기업으로 키워낸 전설적인 기술 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산업 훈장을 가슴에 달던 날에도 그는 맞춤 양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땀 냄새를 잊은 기업은 언제든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법이다. 그것이 그의 한결같은 신념이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긴 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마주하고자 오래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입은 허름한 제복은 가난의 흔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의 품격이었습니다. 진태 씨의 하루는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가로등이 나간 어두운 골목길을 찾아 사비로 구입한 전구를 갈아 끼우고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들의 손을 말없이 맞잡아주곤 했습니다. 취업 준비와 생활고에 지쳐 매일 밤 울며 귀가하던 청년 입주민 김지민 씨의 문 앞에는 따뜻한 쌀 한 포대와 비타민이 이름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 씨가 고마운 마음에 묻자 진태 씨는 사람 좋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젊을 땐 다 한 번씩 넘어지는 거라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그 작은 온기는 절망에 빠진 한 청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실세인 강미라 회장은 경비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지하 2층 경비원 휴게실에 온수와 난방을 강제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냉골 방에서 고령의 동료 경비원들은 얇은 혼이불을 덮고 차디찬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어야 했습니다. 노인네들 추위 좀 타는 게 대수인가요? 따뜻하게 지내고 싶으면 집에서 쉬어야지. 강 회장의 차가운 폭언 앞에서 늙은 노동자들은 생계를 잃을까 두려워 숨죽여 눈물만 훔칠 뿐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진태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 날 퇴근길에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 12명 전원의 치수를 적어가 가장 두껍고 따뜻한 최고급 방한복을 사비 수백만 원을 들여 전부 사왔습니다. 자네들 이거 입고 일하게. 내 친척이 공장을 해서 싸게 얻어왔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며 동료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동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습니다. 김 반장 없었으면 이번 겨울 못 버텼을 거야. 진태 씨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자들을 향해 묵묵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라 회장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 경비원들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서와 퇴직금 포기 각서를 들이밀며 강제 서명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인 안 하면 당장 오늘 해고해요. 벼랑 끝에 몰린 동료들의 울음소리가 관리실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태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쥐고 경비실 창문 너머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단지를 응시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너희가 쌓아 올린 추악한 성을 내일 밤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마. 과연 진태 씨가 준비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며 내일 밤 주민총회에서는 어떤 거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민총회를 하루 앞둔 깊은 밤, 관리사무소 안에는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성훈 관리소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파쇄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벽 방수 공사와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으로 책정된 장기 수선 충당금 12억 원이 유령업체를 통해 강미라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증거 서류였습니다. 순찰을 돌던 김진태 씨는 열려있던 관리실 문틈 사이로 바닥에 떨어진 이면 계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이면 경비원들 10년치 급여를 주고도 남을 텐데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늙은이가. 갑자기 관리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미라 회장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진태 씨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거칠게 낚아채며 진태 씨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낡은 가죽 수첩까지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수첩은 진태 씨가 30년간 기술 명장으로 헌신하며 피와 땀으로 기록해온 일기이자 국가 훈장 수여 기록이 담긴 인생의 유일한 분신이었습니다. 이따위 쓰레기 종이 쪼가리로 날 협박해 그녀는 수첩을 구두발로 짓밟으며 북북 찢어발겼습니다. 소란스러운 비명과 고성에 늦은 밤 귀가하던 20대 입주민 김지민 씨가 관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찢긴 수첩 조각들과 뺨을 붉힌 채 떨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에 지민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매일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지민 씨가 울먹이며 진태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강미라는 비릿한 냉소를 날리며 지민 씨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월세나 밀리지 말고 똑바로 내 계집애야. 내일 저녁 총회에서 이 노인네들 싹 다 자르고 경비실 전부 폐쇄할 거니까 그리 알아. 강미라와 관리소장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뒤 정적만이 남은 차가운 관리실 바닥에서 진태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수첩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주워 모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술인이 되자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30년 전의 글귀가 검은 구둣발 자국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민 씨가 옆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종이 조각을 함께 맞추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힘이 없어서. 진태 씨는 지민 씨의 손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거두고 담담히 속삭였습니다. 아닐세, 미안해할 것 없네. 정직하게 살아온 땀방울은 결코 흙탕물에 지워지지 않는 법이라네. 경비실로 돌아온 진태 씨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서류 봉투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을 바로잡을 차갑고 거대한 분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대표 준비는 다 끝났는가? 전화기 너머에서 이민수 대표의 단호한 음성이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금융감독원 고발장과 경찰청 횡령 증거 서류 모두 접수 완료했습니다. 내일 저녁 주민총회 시간에 맞춰 로펌 대표 변호인단과 함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진태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 아파트 단지를 응시하며 은조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거들먹거리던 자들이 내일 밤 어떻게 추락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걸세. 과연 내일 저녁 주민총회에서 무시당하던 경비원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오만한 갑질 세력은 어떤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날 저녁 7시 아파트 대강당에는 300여 명의 입주민들이 가득 모여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오른 강미라 회장은 화려한 보석과 명품 투피스를 걸친 채 의기양양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오늘부로 경비 인력을 전원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정성훈 소장은 옆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해고 통지서 결의안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강당 뒤편에 초라하게 서 있던 동료 경비원들은 눈물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커져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6중한 강당의 철제문이 양쪽으로 힘차게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리며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제까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낙엽을 쓸던 김진태 씨가 최고급 맞춤 정장에 코트를 걸치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과 태성기업 이민수 대표가 두툼한 서류 상자를 든 경호팀과 함께 도열하듯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엄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강미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니, 저 잘린 노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소장, 당장 저 걸레 같은 것들 끌어내지 않고 뭐해. 정 소장이 경비팀을 부르려던 찰나 이민수 대표가 성큼 올라와 강 회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이곳 은마르센트 아파트 토지의 원소유주이자 태성복지재단의 설립자이신 김진태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강당 전체에 거대한 비명과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미라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찢어질 듯 크게 벌어졌습니다. 진태 씨는 품속에서 단정하게 테이프로 이어붙인 가죽 수첩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강당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강미라 회장과 관리소장이 빼돌린 장기수선 충당금 12억 원에 비자금 계좌 내역과 경비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던 현장 CCTV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이 늙은이들한테 온수가 왜 필요해? 강 회장의 표독스러운 육성이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여기저기서 거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회장을 하고 있었다니. 강당 뒤편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과 수사관들이 들어섰습니다. 강미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및 업무상 횡령, 상습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은빛 수갑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채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강미라는 진태 씨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태 씨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남의 땀방울과 인격을 짓밟던 자가 이제 와서 자비를 구하는가? 법의 심판을 뼈저리게 받도록 하시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강당 안의 모든 주민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전율했습니다. 과연 모든 폭풍이 지나간 강당에서 주민들과 진태 씨는 어떤 눈물의 기적을 마주하게 될까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강당 안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시린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입주민들은 그동안 낡은 제복 뒤에 가려져 있던 노인의 참된 얼굴을 마주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던 가로등 전구와 눈길에 미끄러질까 밤새 뿌려둔 염화칼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길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주민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부끄러움이 차올랐습니다. 단상 위에 홀로 선 김진태 회장은 주민들을 원망 어린 눈빛이 아닌 그저 따뜻하고 담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객석 앞줄에 서 있던 20대 입주민 김지민 씨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이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진태 씨의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어르신, 매일 밤 문 앞에 쌀을 두고 가셨던 분이 어르신이셨군요. 저희가 무관심해서 어르신이 뺨을 맞으실 때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의 진심 어린 오열이 터져나오자 강당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이를 아는 주부도 백발의 노인 주민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진태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태 씨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울고 있는 지민 씨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서 있던 동료 경비원 12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해진 동료들의 손을 한 사람씩 꼭 맞잡으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빗자루를 잡았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묵묵히 지켜주는 경비 노동자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오늘부로 은마르센트의 모든 경비 노동자를 태성재단 소속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고 합당한 대우와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와 청년자립기금으로 재단 사비 1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강당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쾌하고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경비실 지하 2층에는 새로 설치된 보일러에서 따스한 온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태 씨가 첫날 바닥에 단정히 내려놓았던 낡은 쌀이 빗자루가 있던 화단 자리에는 주민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다 놓은 국화 화분 수십 개가 향기로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등굣길의 경비원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넸고 경비원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당당하고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짓밟으려 했던 어둠은 진정한 헌신과 품격 앞에서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세상은 때로 눈에 보이는 직함과 재산으로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저울질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가진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헌신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거친 손과 묵직한 발걸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고 고귀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속 깊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 어느 도시, 어느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큰 복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